안녕하세요.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진행을 맡은 작가이자 광고인 김민철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책이죠.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 두 분, 김하나, 황선우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생중계 앱인 브이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서 청소와 정리를 맡은 이쪽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서 요리와 어지르기를 맡고 있는 황선우라고 합니다. 네. 선우 씨 카메라에 보였어요. 제가 이쪽 여기 보이나요? 네, 저희 이쪽, 표지에서 머리가 흩날리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저희 일부러 맞춰서 앉았어요. 네. 이 자리 순서를 맞춰서. 그렇군요. 네네. 네. 요즘 이 책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다가 여기 와서 멀리 왔네요. 네, 멀리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뭐 신문 인터뷰라던가 잡지 화보 촬영 같은 거, 제가 이제 잡지 패션 잡지 기자로 오래 일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를 섭외해서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 있다가 카메라 앞에 서는 반대 입장에도 서보게 되고, 그래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북토크를 좀 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 나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북토크에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인기가 정말 스타시더라고요. 네. 저희 북토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독자들을 뭐 판매 부수가 어떻고 뭐 조회수가 어떻고라고 하는 거는 숫자인데, 실제로 저희 책을 읽은 분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막 앞에서 경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고 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네. 네. 그 덩달아 그 고양이 네 마리도 같이 스타가 되어서 그죠. 그 네. 고양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북토크에서는 백미인데 핵심이죠. 오늘 네이버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아. 부분을 고양이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김하나 작가님도 요즘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런 뭐 일간지 인터뷰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원래 하고 있던 팟캐스트 진행이라든가 뭐 라디오 출연 같은 것도 계속 해야 돼서 이게 약간 저글링 하듯이 살고 있는데, 네. 원래 김미철 작가님 저글링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그거 되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늘 그래가지고 저를 비서로 고용하시라 말씀을 드리죠. 지금 그 역할을 선우 씨가 해주고 네, 있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휴일이 없어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일정을 좀 잘 배분을 해가지고 조금 건강히 튼튼히 올해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나 작가의 이전 책이 힘 빼기의 기술인데 힘을 못 빼고 있네요.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그 비공식 알죠. 별명이 망원동 망원동 혜민스님이잖아요. 네.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내놓으시고 멈추지 네. 않고 너무 수많은 활동을 하고 그렇죠. 계신 혜민스님처럼 저도 힘 빼기의 기술을 내놓고는 힘을 못 빼고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 뭔가 바쁜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근데 덕분에 정말 독자들은 너무 즐거워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한 번 더 읽어봤어요. 네. 근데 두 번 읽어도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책이. 김민철 작가님은 그 에피소드에 등장하기도 하시고 네. 사실은 사실은 같이 그런 겪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내용 다 알고 실시간으로. 계시는데도 그렇죠. 두 번째 읽어도 재밌던가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너무 좋네요. 또 줄친 문장이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좋고, 저 자체가 이제 열혈 팬인데, 찾아봤더니 평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숨에 읽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책 지금이라도 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들도 있었는데, 우선 안 읽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책 소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용 그대로, 제목 그대로 여자 둘이 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어떤 여자들이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40대 여자 둘이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우당탕탕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여자 넷이 이 책 안에는 뭐 동거의 기술 같은 것도 있고 싸움의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 및 정리의 기술, 요리의 기술,
실용서죠. 윗집과 누수 분쟁 시에 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등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보통 재밌다 해서 끝나긴 마련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사람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치 실용서를 읽은 것처럼. 그래서 맞아요.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연관 검색어로 지금 곤도마리에 씨의 제목이 뭐죠?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네. 네, 그 책을 같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책의 내용에 이제 제가 물건을 되게 좋아하고 쇼핑을 좋아해서 좀 많이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맥시멀리스트로 등장을 하고 하나 씨는 반대로 모든 물건을 하나씩만 딱 제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미니멀리스트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굉장히 상반돼요. 근데 네.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로 진짜 그런 분들이시죠. 네, 아주 깊이 끄덕끄덕을 네. 하시네요. 저희 김 제가 알고 작가는 있습니다. 실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 오는 첫날부터 다 지켜봤던 네. 네, 이유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그 부분에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이 감정이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로서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신 분들도 뭐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서로 성향이 다른 미니멀리스트, 맥시멀리스트가 어떻게 부딪히고 또 조화를 이뤄나가는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생각 못했던 부분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비혼 여성들은 저희 책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사실. 네. 근데 의외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뭐 신혼 때 생각난다, 사람 같이 사는 건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정말 더 깊이 네.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행스러운 게 뭔가 결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질투가 난다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쵸.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될지를 좀 더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기뻤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특히 이제 좋았어요. 전국의 호더분들이 다 같이 반성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치우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쇳덩어리 각성하는 카드. 네,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네. 역대급 실용서. 그쵸, 그쵸. 아니, 책이 처음에 이제 이런 책을 내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들어보고, 한 이 정도의 그러니까 독자들이 많이 찾겠구나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연이 넓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읽어도, 본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이렇게 반추해가지고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왜 이 책이 이제서야 나왔나. 네. 저희가 북토크에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게 좀 연세가 있으신 네.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저희 토크에 많이 오세요. 네네. 그래서 책을 재밌게 읽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기 세대에서는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외의 인생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지 못했는데 내 딸의 경우에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네. 이 책이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정말 제일 기분이 좋은 부분이긴 한 게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행로가 정해져 있겠거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상력의 여지를 넓혀주는 그쵸. 관계에 대한 상상력의 여지를 넓혀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참 기분이 좋은 반응이고요. 네. 그 부분은 뒤에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 초보라서요. 네. 갑자기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믿고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 두 분이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실제 책을 받아봤더니 김황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뭐라 그러지 문체를 가지고 있는 글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게 잘 어울린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기는 의문점은 다 각자 쓰시고 마지막에 보여주신 건지 어떤 식으로 글 작업을 하신 건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저는 프리랜서였고 선우 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 직장이 워낙 바빴어요. 네네.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들렸을까요? 네. 그런가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뼈대를 쭉 많이 써놓겠다라고 해서 그 기본 뼈대가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와, 우리 둘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나? 네. 천생연분 아닐까? 네. 그랬다가 이제 천생연분은 무슨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네. 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되는 그 과정까지를 좀 스토리적인 거죠. 네, 그거를 네. 일단 제가 먼저 써놓고 네. 그러고 난 뒤에 보여줬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좀 뼈대가 잡혔으니까 여기에서 선우 씨가 떠오르는 것들을 그 순서와 상관없이 글을 한 편씩 한 편씩 쓰면 네. 다시 이제 배치하는 작업을 했죠. 이렇게. 네네네. 하나 씨가 저를 배려해서 이제 이야기 전개에 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많이 써줬고요. 이제 저는 좀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한 편 한 편씩 써서 그거를 이제 배열하는 작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다 서로 완전히 작업을 끝마친 다음에 확인하지 네네.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진 않았어요. 네. 저희는 또 서로 각자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격도 급해서 하나하나 되어갈 때마다 서로 봐야 되는 네나.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이제 한 편을 보통 밤에 쓰니까 한 편을 밤에 쓰면 다음날 아침에 같이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굉장한 위기가 한번 닥쳤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대목이 저의 상수동 제가 혼자 살던 집을 김하나 작가가 이제 놀러 와서 청소를 해주는 그 에피소드였는데 아,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저의 치부가 세상에 다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고치라고 할 수는 없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대판 크게 싸웠어요. 정말. 아, 네, 대노했죠, 대노. 아니 그래서 대노. 진짜 책이 못 나올 뻔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한동안 그래서 둘 다 손을 놨죠. 되게 저도 크게 싸우고 음, 그냥 좀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네. 나름대로는 이거를 좀 이렇게 많이 써놓고 그 흥이 있잖아요. 써나가던 그 리듬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노가 한번 폭발을 하고 나서 저는 그게 끊겼고 선우 씨도 이렇게는 나는 못 쓴다. 그래서 책이 정말 못 나올 뻔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제가 설득을 했죠. 아, 네. 모든 잘하셨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네. 완벽할 수 없다. 네, 네. 내가 선우 씨의 좋은 점만 쓴다면 그 책이 무슨 재미겠느냐. 우리의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내가 조금씩 덜어내긴 하겠다. 근데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독자들은 거기에 더 매력을 느낄 것 같다. 실제로 네.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책을 그럼요. 읽고 나서 실은 황대 김으로 이제 8대2. 8대2 정도로 진짜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김하나 작가님보다는 황선우 작가님에게 내가 쇳동굴이다, 내가 호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증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민철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김하나 작가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타입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이게 지금은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너의 인간미가 널리 알려질 것이다. 대폭발. 참 당시에는 이런 부정했죠. 무슨 인간미냐. 이거는 정말 너무 치부다. 수치스럽다. 그랬는데 책이 나오고 나니까 정말 그 말대로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김하나 작가보다는 저에게 공감을 해주고 아 나도 그렇게 정리정돈이 참 안 되는데 너무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서 외롭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실 때 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좀 믿고 따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저께 저희 둘이 부산에 가가지고 네네. 저희 각자의 어머니들을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연을 같이 보자고 네네네. 티켓을 사가지고 네. 두 어머니들을 처음으로 상견례를 시키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공연을 상견례. 같이 보고 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공연 보고 난 뒤에 밤 늦게 이제 주차장에서 헤어지는데 어머니께서 선우 씨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나야 되게 선우도 다급하게 이거.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각자 직전에, 차로 네, 떠나기 헤어지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 된다는 듯이 막 붙잡으면서 하나야 네가 많이 힘들제. 근데 네가 성격이 좀 급하더라도 조금 참아봐라. 선우도 놔두면 치운다. 아니 실제로 요즘 엄청 잘 치우신다는 네, 이야기가 사람 됐죠. 맞아요. 네. 사람 됐죠, 그럼요. 진짜 살림의 달인이 되셨다고.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저희 의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엄마의 한마디가 참 뭐랄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얼마나 평생 봐오셨겠어요. 근데 책에서 여러 가지로 그 선우 씨의 글은 밑줄 긋고 싶은 어떤 명문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쓴 글 중에 좋아하시는 글들은 다 이제
백미는 냉장고 냉장고. 정리하는 부분. 아, 네. 네. 그 부분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냉장고를 보면 이 사람은 순혈 욜로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다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장땡이다. 다시 안 열어야 할 보이니까. 내일의 나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자세. 네. 거짓말을 안 그거는- 썼습니다. 네, 거짓말을 안 참 썼어요. 되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그때 이제 회사 생활이 너무 바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다음 네, 네. 질문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재밌는 공식이 나오는데 음. W2C4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 네 명의 고양이라는 뜻인데 되게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4인 가족,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와 그들의 자식도 또 아들, 딸이 때도 이렇게 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보통의 가정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처음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두 분 다 싱글로 되게 오래 사셨는데 어떻게 조립식한 가족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이것도 되게 큰 결심인데 하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1인 가구가 27%를 넘는다고 하는데 네. 저는 책에도 썼지만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1인 가구들은 각자가 하나하나의 원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런 원자들이 어떤 이런 공간에서 서로 간의 반응을 일으키면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네. 어떤 원자들은 이렇게 붙기도 하고 12개의 원자가 붙을 수도 있고 네네. 하나하나의 원자가 붙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옛날에는 여자 원자, 남자 원자가 아주 단단하게 결합하는 것만을 가족으로 네. 가족의 기본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에서 좀 노연할 필요가 있는 시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결혼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모든 이걸 토탈 솔루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결혼을 해야 큰 집도 생기고 결혼을 해야 집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해야 어떤 어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등등 결혼에 대한 짐이 점점점 커지고 있던 중에 저희는 결혼을 하는 관계도 아닌 거고 좀 더 그런 복잡한 것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집을 원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좀 더 쾌적한 삶을 원했을 때 그거를 좀 더 느슨하지만 약간 찰칵 결합하는 느낌? 네. 결합! 이게 아니라 약간 찰칵 결합하는 느낌으로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목 후보로 나왔던 게 조립식 가족이라는 거였어요. 네네. 저도 30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결혼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뒤로 좀 밀어놨던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 네.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싱글의 삶은 어떤 유예 기간처럼 네네.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좋은 가구를 갖추는 것도 뭐 결혼하면 혼수로 살 거니까 네. 아니면은 뭐 좀 넓은 집에 사는 것도 결혼하면 당연히 뭐 좋은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단 나은 집에 살게 될 테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저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도 결혼을 해야 돈을 모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리고 뭐 결혼을 하면 좋은 점이 뭐 너 외롭지 않고 옆에 네 편이 생기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할 줄 알았다가 안 한 상태로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목표들, 이런 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내내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든 거죠. 네네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좀 더 넓은 집에서 더 쾌적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뭔가 더 경제적으로도 나은 삶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서 그렇다면 친구랑 같이 사는 삶도 그거의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답을 얻었고 지금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충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욕조도 생기고. 그렇죠. 네. 네. 욕조 아주 저희가 크죠. 원하던. 그래서 저희 아까 원자 얘기를 했고 우리가 좀 느슨한 결합으로 분자식을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를 분자 구조를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자 둘에 고양이 넷이니까 W2C4라고 써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자식을 책에다가 이제 썼더니 반응들이 있죠. 네, 그 각자의 자기 가족이 어떤 분자식인지를 다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 2명이 같이 사는데 우리는 개가 2마리예요. 하면은 W2, D2가 되는 거고 우리는 남자 여자가 같이 살고 뭐 고양이가 1마리 있어요. 하면은 뭐 WCM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 둘 사이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WCM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여러 다양한 재미있는 분자식들을 알려주셔서 네, 그러니까 여자 둘이 사는 케이스도 저희가 뭐 최초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여자 2명, 3명이 같이 맞아요. 살기도 하고, 뭐 남자들끼리 같이 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동안 저희가 뭐 책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본 거는 항상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젊고 예쁠 때 사랑하고 결혼하면 끝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그쵸. 않고 그 안에만 절대 지극의 행복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저희 책도 그런 생각으로 쓴 거고 저희 책을 통해서 다양한 분자식의 가족들이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공식에 따르면 W1, M1, P20? 식물이 아주 식물이요. 많아요. K20 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화학을 배우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인데 네네. 1은 쓰지 네. 않아요. 아, 그쵸?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WMP2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P20. P20. 네. 그래서 Right. 그래서 우리 김민철 작가 집에는 정말 그 그린썸이라고 하죠. 네. 식물을 정말 잘 키우고 너무 잘 키워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잘하고. 그 WM 다음에 P가 나오는 이유는 네. M이 P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쵸. 더 강력한 결합인 그럼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 반려 식물들을 두 분이 여행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가서 물을 주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또 꽃 저희가 여행 피웠다고 가면 또 저희 집에 와서 네. 이렇게 고양이들 돌봐주시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게 근데 살짝 그 김민철 작가님은 저희 아파트 옆 라인에 살고 네. 계시는데 저희 아파트에 또 다른 친구네 네, 가족도 네, 네. 있고 그 좀 각자의 가족 안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밖으로 나와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민철 작가님 부부의 가족과 음. 우리 가족도 약간의 느슨한 조립식처럼 맞아요. 느껴지는 게 네네.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김민철 작가님 시댁에서 기른 농작물을 정말 많이 받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를 먹여 살리고 빌어서 계시잖아요. 어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책도 네. 보내드리긴 했지만 항상 음식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김치랑 무말랭이도 지금 잘 먹고 있고. 아궁이에 구운 김 시아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시부모님께서 많은 분들을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을 포함하여.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항상 진하다고 하고 네. 혈연으로 네. 그래도 가족인데 친척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지금 씨족 사회를 살고 있는 게 그쵸. 아니니까 네. 좀 더 그런 혈연에서 좀 더 벗어나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손을 담백하게 내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망원동에 어쩌다 보니 친구들이 좀 많이 모여 살게 됐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다 어느 정도의 느슨한 가족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책에도 쓰셨지만 네. 저희 시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신 것들을 이제 김하나 작가님한테 드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그게 저한테 이제 엘리베이터 택배로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 사람도 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로만 보내는. 그래서 그 감자와 양파를 동네 술집에 갖다 줬더니 네. 그 술집 사장이 또 저희 절친이잖아요. 그쵸. 우리의 절친이죠. 우리의 절친이죠. 카레를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끓여놨으니까 좀 와서 먹고 가라. 음. 근데 이런 식의 생태계가 그렇죠. 순환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느슨한 가족처럼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느슨한 가족으로서 이제 두 분이 집을 비우게 되면 동물을 좀 무서워하긴 하지만 그 집에 가서 고양이 4마리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쵸.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애들이 네. 잘 지낸다. 이걸 네, 항상 네. 확인을 시켜주시는 네, 감사한 네. 분입니다. 그 질문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가서 보면 고양이 입장에서도 이 두 분이 갑자기 이렇게 분자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원래 둘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가족들이 막 생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각자 키우던 고양이들 성격도 또 너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김민철 작가도 저희 집에 와보고 느끼셨겠지만 저희 각자가 2마리씩의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네.
이 둘과 이 둘이 성격이 너무 달라요. 김민철 작가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은 볼 수 있는 고양이 두 마리가 있죠. 그렇죠. 네. 황선우 작가님 원래 키우시던 그렇죠. 두 마리는 네, 고로와 네, 영배는 보이죠. 보이죠.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하고 와서 네. 친근감을 막 부비기도 표시하고. 하고. 이번엔 네. 네가 당번이구나 이렇게. 네. 네. 그게 참 신기한데 이게 고양이를 같이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고양이의 성격이라는 게 뭐 보통 어떨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시겠지만 고양이랑 같이 살아보면 그 계묘차가 정말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계묘차 안에서도 가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철 작가를 비롯해서 아니면은 뭐 어디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나 보일러 설치 기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제가 데리고 살던 두 마리 고양이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손님들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네. 와서 뭐 가방에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분들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야옹거리면서 말을 걸기도 하고 막 바짓가랑이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털을 묻히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창피할 정도로. 네, 그럴 때 좀 당황스럽죠. 언제 봤다고 저렇게 친한 척인가. 주인이 옆에 이렇게 털을 왜 묻혀? 보이는 눈을 기사님한테 똑바로 까만 바지 뜨고 입고 있는데. 오셨는데 털을 왜 묻히냐고. 그렇게 부끄러운 때가 있는 반면에 이제 하나 씨가 키우던 두 마리 고양이들은 정말 예민하고 맞아요. 보통의 고양이들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갖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좀 숫기가 없고 낯선 사람들이 오면 되게 경계하면서 이제 집안에 방 안에 숨어서 잘 안 나오는 그런 행태를 보이죠. 근데 저희 집 고양이들이 수줍음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인싸 아싸라는 말도 하잖아요. 네. 선우 씨네 고양이들은 정말 인싸고 네. 친화력도 워낙 좋고 굉장히 막 다가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양이들이 점점 입지가 좁아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번은 서로 싸워가지고 귀끝이 이렇게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누구랑 누가 싸운 거예요? 고로랑 티거. 고로랑 티거가 싸워가지고 티거의 귀끝이 찢어져서 그게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도 약간 비화했었어요. 네.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일인데 그 미묘하게 서로 간에 이제 니네 고양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또 조심하려고 하고 네네네. 그래서 상수동 출신 고양이, 삼청동 출신 고양이로 이야기를 하고 네. 지금은 모두 우리의 고양이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우리 고양이가 쟤네 고양이한테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 아주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혼 가정의 그런 갈등 같은 거를 경험한 셈이죠. 네. 왜냐하면 둘둘이 딱 수도 맞는데 네. 이제 얘네들 중에서 사이가 나쁜 아이들이 생겼던 음,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양이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맞아요. 고양이들은 자기 나름의 리듬과 어떤 생활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이고 이제 사람들이 얘네 환경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두고 서로 이제 분리된 공간 안에서 서로를 확인을 시켜주고 친해질 기회를 주고 그렇게 여유 있는 합사를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너무 잘 지내지 않나요? 요즘은 요즘도 잘 두 마리가 지내는 편이긴 하죠. 좀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두 마리가 네. 있지만 네. 2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사이가 좋아졌고 아까 네네. 재혼가정 같다는 이야기가 책에도 썼지만 제가 크게 한번 고로한테 물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선우 씨네 고양이인 고로한테 물려서 근데 그 서러움이 저희 집 출신 고양이들한테 물렸을 때랑 너무 그 서름이 다른 거예요. 네. 마치 출신 고양이한테도 많이 물리셨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느낌이 다르다 진짜 달라요. 그 네. 지금 댓글로도 어느 분이 올려주셨는데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인 거죠. 아줌마야, 엄마 아니야. 아줌마 집에 가! 뭐 이런 거죠. 정말 그 서름은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고에 쓴 겁니다. 네. 근데 뭐 고양이들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항상 저희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고양이들이 늘 좋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플 때도 있고 그쵸. 병원에 데려가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동거인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든든해요. 그럴 것 네,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도 아주 힘들지만 그 심리적인 그쵸. 얘가 지금 정말 많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네네. 그런 느낌을 혼자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로 괜찮겠지? 뭐 영배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조금 더 힘을 줄 수도 있고 병원을 갈 때도 좀 힘을 합쳐가지고 가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제 고양이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하더라도 우리 둘이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믿음도 저희에게는 아주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두 분이 아프셨을 때도 네.
엄청나게 서로에게 힘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고양이가 아플 때에도 정말 두 분이 가장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민철 작가님 여기 사회 하러 오실 때 네. 혼자 막 다 준비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오셨잖아요. 아, 네네. 저희는 같이 준비를 하니까 아. 그것도 이상하게 조금 나아요. 그래서 지각하셨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지각을, 멀다. 네. 네, 지각을 해도 이제 혼자서 운전하고 있으면 늦는다고 연락하기 어떡하지 아, 싶은데.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한 명은 조수석에서 죄송합니다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뻔뻔해 우리. 뻔뻔합니다. 여자들이 뻔뻔하고 있습니다. 그 자취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서 달라진 것처럼 두 분도 같이 살면서 삶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을 네.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이 달라지셨는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같이 여행을 갔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꽃을 보러 저희가 쌍계사 심리 벚꽃길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꽃 구경을 하면서 서로 막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깔깔거리고 웃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웃다가 나 지금 깨달았는데 혼자 살 때는 소리내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양이랑 살기 때문에 네. 고양이들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고 뭐 음. 혼잣말처럼 애들이랑 이렇게 키득키득 웃는 정도의 뭐 그런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막 혼자 있을 박자가 때 돼서 혼자 있다가 막 이렇게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서운데요. 네. 혼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네. 근데 둘이 같이 지내니까 그게 막 뭐 친구랑 약속을 해서 만났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 속에 정말 별거 아닌 일들을 놓고서 되게 농담을 하고 그냥 되게 큰 소리로 웃어 넘기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늘상 웃게 된다는 게 저도 가장 달라진 점이자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울 일은 그래도 많이 있어요. 속상하거나 고양이가 그쵸. 아프거나 그쵸. 혼자 우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껄껄대고 웃지는 않잖아요. 피식 웃을 때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음향적인 것도 있고 둘이 함께 웃다 보면은 하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것 자체가 우리 둘의 바이브를 만드는 거죠. 그런 즐거움이 점점 더 이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같이 웃고 떠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 한켠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불안감들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뭐 내가 크게는 나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약간은 상념적이 된다면은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좀 더 바깥으로 그걸 끄집어내서 맞아요. 핑퐁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으니까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생활할 때는 사실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정리정돈을 정말 거의 치명적일 정도로 못하고 대신에 이제 요리에는 좀 관심이 많아서 치명적일 음식하는 걸 정도로 좋아하고. 잘하죠. 네,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 다 서로 조금 더 잘하고 관심 있는 부분에서 가사 노동을 더 맡고 또 상대방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걸 좀 누릴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삶의 질을 확실히 높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우 씨는 유명한 운동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좀 책 좋아하고 조용하고 저희 고양이들처럼 네네. 좀 절간 같은 분위기의 집에서 자랐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혈기가 있고 에너제틱하죠, 진짜. 좀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선우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요즘도 자주 운동을 아침에 운동하러 갈게 이러고 훅 나갔다가 상기된 얼굴로 돌아오고 근데 그것 자체가 나도 좀 더 몸을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요. 지금 밖에서 사인을 주셨는데 네. 라이브 시청자가 지금 10,000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초보 진행자다 보니까 저는 못 보고 황선우 작가님께서 이렇게 대신 세상에 모든 게 다 보이네요. 재밌다 근데. 네. 북토크를 해도 그래요. 아. 저는 그 나중에 사인 받을 때 저분 알아? 그러면은 지난번 북토크에 왔던 분이잖아. 그걸 기억하세요? 어떤 토크에 오셨는지도 기억을 해요. 그때 왼쪽에 무인양품 앉아 계시던 토크 분이잖아. 때 와서 네. 우리에게 초콜릿을 주셨던 분이야 이런 거를 기억이 나더라고요. 와, 저랑 너무 다른 거죠. 진짜 너무 다르네요.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10,000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니요, 11,000명을 넘었고, 근데 그것도 좋지만, 아까 그러네요. 얘기하던 건 그거였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집안에 활기가 돌고 그게 전염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확실히-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울 일도 많잖아요. 제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다치고 이래가지고 또 그 그래. 스토리 또 네. 눈물 없이 못 듣죠. 북토크에 온 사람들 얼굴은 그렇게 잘 보면서 길에 튀어나와 있는 돌뿌리라든가 보시죠. 뚫려 있는 구멍 이런 건 왜 못 보냐고요. 아니, 길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집에 늘 놓여 있는 의자, 늘 거기 있던 그 테이블 모서리에도 찍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100번씩 이게- 지켜요. 아, 저도 스스로가 참 신기합니다. 와, 진짜 11,000명이 넘어섰네요. 네. 네. 우리 다음 초보 질문은- 진행자가 지금 제가 하려던 질문이 아니 네. 그 같이 사시고 난 후에 이제 김하나 작가님이 그 전에도 산책 같은 걸 이제 살살 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맞아요. 진짜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훅 나갔다 오고 어디까지 뭐 걸어서 또 요즘 만보 걷기에 또 네. 심취해 계시잖아요. 네. 네, 걷는 사람 기만하라고. 근데 중요한 게 네, 선우 씨는 레깅스도 네. 만벌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만벌이야. 운동을 하기 위한 130번. 또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정도는 돼요. 그래서 네. 운동을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척척 뭔가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뭐 안내 같은 거 필라테스를 한번 해보면 어때? 아, 라든가 네. 어디 가면 뭔가를 배울 수 있대. 또 동네에서 그래서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 같이 가고 있는데 네. 그런 걸 같이 몸을 움직이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건강해지시는 게 보입니다. 아, 네. 건강해지고 살이 쪄서 둘이 같이 있으니까 식욕도 3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요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좀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고 넘어가거나 좀 가볍게 생략할 수도 있을 텐데 둘이 같이 있으면 매 끼니 되게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얼마 그 전에 선우 씨가 아파트에 그런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나 봐요. 아. 저희 집도 몇 끼니 어찌 그렇게 열심히 먹는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위백도 뭐 장난 아니죠. 그쵸. 네. 망원동에서 돌아다니다가 저 집 조금 궁금한데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저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김민철 부부가 저기 다녀왔을 거야. 물어보자. 철군데 물어보자. 분명 갔다 왔을 거야. 그러고 물어보면 정말로 갔다 와서 모든 한가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주잖아요. 갖고 있어요. 아유, 네. 여기 책에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인용하시는 말인데 그 둘만 있어도 단체 생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W 편집장인 이해주 편집장님이 네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함께 하다 보면 보통 저희 그런 이야기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치약 짜는 법 때문에도 싸운다고 결혼을 그럼요. 하게 되면 근데 그럼요. 진짜 취향도 너무 두 분이 다르시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 어떤 생활 방식 모든 게 다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일이죠. 40년 넘게 이제 각자 다른 생활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 같은 걸 일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20대 같이 산 게 아니라 40대 접어들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알 만큼 아는 거죠. 네. 사람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것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20대 때 저는 사실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되면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될 테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더 존중해 줘야겠구나 이런 것도 알고 있는 상태로 만난 것이고 네네네. 그리고 시공간을 서로 좀 분리해서 쓰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요. 좀 뭔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다른 집에 다른 권역에 가가지고 좀 조용히 있는다든가 네네. 누가 원고를 쓰고 있으면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좀 배려를 하고 음악을 틀거나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배려하는 것도 있고요. 말투에서도 그래요. 뭐 좀 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해요. 네. 네. 본질적으로 약간 그냥 거짓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명령형? 명령형을 쓰면 이게 싸움으로 확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바리케이드를 쳐놔야겠다는 생각을 둘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해줬으면 하고 바랄 때는 명령형보다 청유형 어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청유형 어미를 어머 좀 쓰면서 해줄래? 뭐 이렇게. 거기다가 존댓말까지 갑자기 붙곤 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좀 해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거는 저희가 그 사이에 어떤 걸 설정해 두는 거죠. 네. 그 말과 말 사이에도 공간을 설정을 해두는 거죠. 가족
저희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긴 하지만 사실 태어날 때부터의 혈연인 가족들이랑 살아도 정말 부딪힐 일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건 또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각자의 삶의 방식들이 굳어지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다 큰 성인들이 같이 지내면서 갈등이라는 거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싸우느냐, 싸우지 않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싸우는 방식 때문에 더 크게 싸움이 되고도 했었거든요. 두 분 워낙 다르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워낙 네. 다르기도 하고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인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네. 마치 이제 개와 고양이가 네. 한쪽은 같이 놀자고 덤비는 건데 한쪽은 그거를 되게 위협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저희도 싸웠을 때 이제 하나 씨는 되게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막 자기 감정을 좀 외치고 이제 그거를 폭발해서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타입이라면 저는 되게 그 갈등 상황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차갑게 서로 식어서 이제 좀 감정을 다독인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는 네.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상황에서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무시해? 이렇게 되고 왜 저렇게 좀 이렇게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그런 게 이제 서로에게 좀 더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년이 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어땠을 때 더 감정을 상해하는구나, 감정을 다치는구나, 그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서로에게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 번 싸우고 당장 뭐 영영 안 볼 사이가 아니라 계속 한 공간에서 잘 지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서로 싸우는 게 서로에게 마이너스인 거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까 둘만 같이 살아도 그 단체 생활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누군가와 같이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위에 놓아야 할 것은 우리 둘의 쾌적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나보다 네. 우리보다도 더 위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온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나 원래 이래 라든가 나 지금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 그리고 상대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듣고 설득을 해야 될까?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될까? 이렇게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단체 생활의 그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배우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결혼을 해서 보면 많이 싸우는 패턴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네. 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아니면 그리고 말투도 되게 거칠어진다거나, 네, 그리고 자기 방식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근데 두 분은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뭉쳐 있는 조립식으로. 네. 네. 제가 또 이렇습니다. 조립식으로 뭉쳐 있다 보니까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네, 설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저희는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조립식이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좀 더 부각해서 생각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혼을 해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그래 우리가 저 부분을 너무 간과했어. 맞아요. 네. 네. 그 시공간을 약간 더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네. 우리가 잊어버렸어라고 네. 하는 거를 깨달으시나 봐요. 네네네. 그것도 재미있는 지점이었죠. 그 원래 이제 저의 상사셨던 이혜주 편집장님의 얘기도 본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을 바꾸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신 편이었는데 40대 중반에 결혼하셨는데 이제 후배들이 결혼하니까 어떠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보통은 이제 결혼을 갓 했으니까 로맨틱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네네. 결혼해서 얼마나 달콤하고 좋으세요? 이런 식의 기대가 섞인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쿨하게 답을 하신 거죠. 야, 둘만 같이 살아도 단체 생활이야. 근데 그 답에서 되게 많은 게 와닿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좋을 때는 서로의 멋진 점만 보고 달콤한 부분만 취할 수 있었다면 이제 결혼 생활은 정말로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 서로의
40몇 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습관과 뭐 자기 결정과 모든 것이 맞부딪히는 24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단체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은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다. 서로 타협하고 이 사람을 배려하고 같이 갖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생활할 때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프로젝트를 같이 해도 내가 기여한 부분은 더 커 보이고 내가 한 부분은 왜냐하면 너무 잘 보이니까. 그쵸. 집안일에도 마찬가지고 늘 여러 명이 있을 때 내가 잘한 부분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늘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좀 손해보는 듯이 살아야 그제서야 맞을 가능성이 맞아요. 생기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싶을 때는 아 그래 이게 괜찮은 거구나.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네. 상대가 네.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하는 그러네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오. 네.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이 쾌적한데 네. 황선우 씨가 지금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겠구나 아.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체력이 뭔가 더 이렇게 좋아요. phong 느낌 들지? 아, 제가 김하나 아닙니다. 씨보다 체력이 좋아서 김하나 씨가 훨씬 저보다 좀 예민하기도 하고 네. 힘이 약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뭔가 해주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생기고. 선배지만 귀여워요. 그렇죠. 네. 워낙에 이제 좀 자그맣고 앙증맞기도 하고 뭔가 나는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체력이 되니까 뭐 내가 이 몸을 조금 움직여서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같이 그 행복을 누린다는 거, 그게 이제 여유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늘 주변에 이제 운동을 해라, 체력을 키워라. 왜냐하면 친절함이 되게 사람은 되게 물리적인 존재거든요. 네. 물질적인 존재고 그래서 정말 인격이 너무나 뛰어나고 정신적으로 뭐 덕이 있고 이래서 친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력이 되고 상황이 되고 힘이 되면 뭐 몸이라도 한 번 더 움직여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4,000명 가까운 우리 와. 청취자 14,000명. 여러분들께 우리 박간 양반이 와. 얼마나 듬직한지 자랑을 이렇게 하고 싶네요. 박간 박간 양반 네. 14,000명이 넘었고요. 네. 하트는 44,000개가 감사합니다. 하트 5만 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네. 박간 양반 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김민철 작가님이 계시니까. 그쵸. 네. 저희가 서로를 안사람 바깥사람으로 구분을 하게 된 이유도 김민철 작가님이 아, 그렇게 네. 그 당시에 구분을 하셨잖아요. 아, 어떻게 그쵸. 하셨죠? 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넘어가요. 좋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네. 그리고 회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특이한 점이 도서관 가는 것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저는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집안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밥을 해 먹는데 어쨌거나 어느 순간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바깥 사람이고 자기가 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딱 비틀어서 말을 하는 순간 모두가 되게 웃으시는 거예요. 네. 되게 즐거워하시고 정말 그렇네. 우리가 굳이 남녀를 그렇게 남자가 바깥 그쵸. 사람 성 이렇게 할 역할을 필요가 뭔가 전통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딱 그걸 보고 네. 너무 좋다고 네, 생각을 네. 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이제 성별은 같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안사람 바깥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했더니 직장을 나가는 황선우 씨는 바깥 사람이고 제가 집안에 있으니까 프리랜서니까 안사람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인사를 할 때 바깥 사람 잘 다녀와 안사람 잘 있어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약간 자기도 모르게 바깥 양반 잘 다녀올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안 양반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바깥 양반이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몰랐는데 이게 좀 약간 성차별적인 단어 어휘였네요. 그럼요. 그거를 알고 그래요? 처음 생각한 거였어요? 저는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스스로를 책에도 나와 높여서 있던데요. 썼어요. 왜 안 양반은 없을까라고 하는 말을 굳이 넣은 것도 그런 이유였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사람 바깥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든든함을 또 보여주시고 이러니까 네. 참 좋네요. 저는 늘 저희 고양이 네 마리와 김하나 작가를 우리 꼬맹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제일 제가 크신 집에서 분이죠. 가장 훤칠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160이 안 되지만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사람. 그래서 저희 막 160이 안 되는데도 네. 저희 막 패션 매거진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160도 뭐 둘 다안 높은데 뭐 되는데. 내릴 거 있으면 항상 키 큰 사람한테 시켜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거든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네. 딱 등 커졌죠? 뒤로 젖히고 커졌어. 지금 너무 갑자기 당당해지셨어요. 네, 한번 꼿꼿하게 앉아봤습니다. 듬직해요. 네.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두 분이 책을 냈다는 것 때문에도 트위터나 SNS에서 난리가 났는데 또 하나 사람들이 되게 충격받은 사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한 하와이 딜리버리를 개정하는 사람들이 이 두 명이었어! 라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네. 저희의 약간의 전략이었어요. 아. 저희가 이 하와이 딜리버리라는 유튜브 음악 계정이고 이제 트위터로 하루에 한 곡씩을 소개하면서 올리고 유튜브에 그 리스트를 정립을 해놓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뭐 1주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를 알릴까? 이런 얘기도 오갔어요. 왜냐하면 네네. 주변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오픈을 할까 하다가 우리 지금 책을 쓰고 있으니까 이 책에 하와이 딜버리 얘기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책이 공개될 즈음에 밝히면 좀 더 짠하고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점을 맞췄죠. 어떻게 하다가 그 계정을 만들게 되셨죠? 그게 저희 둘 다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그쵸. 그리고 음악을 선우 씨는 음악이 이제 클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음악을 듣고 저는 그보다는 좀 좁지만 좁고 깊게 듣는 타입인데 근데 둘이 같이 좋아하는 그 술맛을 돋운다고 생각하는 음악의 경향이 비슷한 거예요. 약간의 이제 몸을 흔들 만한 그런 흥이 좀 올라오는 그런 음악들을 서로 간에 술을 마시면서 한 곡씩 틀다 보니까 왜 잠깐 이 노래가 좋으면 이거 잠깐만 그러면서 내 걸 틀고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플로우를 그러면서 만들면서 서로 번갈아서 디제잉을 한 거죠. 항상 나중에는 같이 놀 급기야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각자 하나씩 연결해 놓고 백투백 백투백 디제잉을 디제잉. 막 하게 된 거예요. 내 노래, 이 노래 이러면서.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무슨 노래방에서 비슷하게. 네. 근데 그런 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서로 알고 있었죠. 네. 그랬는데 언젠가 제가 이걸 그냥 하루에 한 곡씩 우리가 리스트를 한번 쌓아보면 어떨까? 네.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프로필을 막 쓰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날이 마감일이었어요. 마감이었죠. 마감력이 있으면 대폭발. 그쵸. 마감이 있으면 딴짓을 막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얼결에 그거를 만들어서 첫 곡을 올려버렸는데 지금까지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루에 한 곡씩을 올리고 번갈아서 있어요. 올리고 번갈아서 있죠.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꽤나 많은 곡들이 쌓여 있죠. 네, 지금 갑자기 구독을 누르신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항상 힘이 되고 구독 있고요. 좋아요. 영어로 하와이 딜리버리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 수가 2,000명 넘었고요. 2,400명?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트위터 팔로워는 이제 10,000명이 넘었어요. 네. 네. 저희한테는 처음에는 너무 바쁠 땐 그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찾아야 되고 소개말도 생각해야 되고 이미지도 올려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운 부담스러운 작업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좋아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은 황선우가 올릴 차례인데 뭘 올렸는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는 게 서로의 하루에 한 곡씩의 대화와도 같아서 그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고 그럼 올리기 전에 오늘은 내가 이거 올릴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말을 할 가끔 때도 할 때도 있어요. 있어요. 한번 들어봐. 아. 아니면은 어떤 뮤지션의 곡 2개를 놓고서 어느 게 더 하와이 딜리버리에 어울릴까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시작된 것도 사실은 그날 갑자기 만든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둘 다 부산 바닷가 그쵸.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공연을 보러 어머니들 상견례를 지키러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만 바다를 보면은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호방함과 따뜻하고 느긋하고 낙천적인 느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공기도 좋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서울의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은 부산 가서 살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면서 네네. 부산에 가면은 우리 술집 차릴까? 이런 얘기를 반 농담 삼아서 네네. 던졌는데
거기에 살을 막 붙인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음악 번갈아 가면서 틀고 우리만큼 술맛 나는 음악을 트는 술집도 없을 테니까 그 술집은 아주 흥겨운 술집이 될 거야. 제가 거기 단골 손님이 될 겁니다. 네, 이미 저희는- 보이는 것 같아요. 1번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안 사람 바깥 사람. 각자 이제 해운대 광안리 출신이고 유년기에 바다를 계속 보면서 자란다는 게 사람의 정서의 어떤 큰 부분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항상 이렇게 책가방 메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 하나 먹고서 친구들이랑 슬렁슬렁 바닷가를 떠돌면서 이제 막 수다 떨고 이런 게 거의 매일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나이 들면은 그런 느긋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로망이 둘에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와이 딜리버리는 저희에게 이제 매일매일 음악을 쌓아서 저희가 이제 뭐 운전할 때, 뭐 청소할 때, 뭐 술 마실 때 그렇게 저희 일상의 BGM이 되어주기도 하고 네. 또 멀리 봤을 때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먼 미래에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지향점이 되어줘서 항상 어떤 방향을 저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진행자님? 보였나요? 저는 질문을- 반사가 돼가지고 잘 못 봤어요. 4시 10분부터 질문 타임. 타임이 네. 시작되니까. 왜 이런 걸 또 중계를 해요?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저는 보셨는지 몰라가지고. 네, 저는 그 문장이 좋더라고요. 서울의 일상에 한 곡 분량 정도의 바다가 끼어든다. 이 문장이 참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력도 좋으세요. 어우, 네. 써놨습니다. 모범생이에요. 우리 김민철 작가는 정말 모범생이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가를 그리면서 우리의 그 가이드라인은 그거예요. 약간 흥이 나는 비트에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정도의 아주 느슨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런 한 곡 분량 정도의 바다 노래를 들으면서 바다 노래는 아니지만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미 우리는 언젠가 노후에 그 술집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그 술집의 일부를 우리의 하루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보면은 나이 들면 이제 연세 드시면은 좀 나중에 귀농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는 귀향인데 이제 그 귀향이 바다를 향해서 돌아가는 거죠. 좋네요. 네. 좋다. 네. 그 많은 3, 40대, 실은 20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네. 그 아주 골치 아픈 문제고 그리고 압박도 심하고 명절에 단골 질문이기도 하고 두 분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당연히 그리고 이 책을 결국은 쓰시게 됐잖아요. 저는 특히 내가 결혼 안 해봐서 아는데 네,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 이미 그 고민의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조금 운이 좋았던 것은 저희는 둘 다 부모님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결혼 빨리 해라라고 하는 압박감을 그렇게 심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 생각을 찬찬히 해볼 수가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쫓기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쫓기듯이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쵸.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결혼을 늦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마치 결혼 정년기 안에 결혼에 꼴이 나지 않으면 무슨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곤 하는데 네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좀 좋은 선택을 내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언제나 좀 잘 고민을 해보고 내가 쫓기는 마음 없이 쫓기지 않을 때도 내릴 수 있는 선택이어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쫓기는 마음을 일단 갖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잖아요. 그쵸. 네. 저도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가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나도 자연스럽게 결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제가 결혼을 안 한 채로 나이를 먹어보니 그 말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이라는 말 뜻이. 근데 이제 그 능력이라는 게 경제적인 자립이 물론 되게 기본일 테고 그 외에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 고립되고 고독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두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량까지 포함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네. 스스로를 잘 돌보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결혼에 대한 강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거는 저는 이제 항상 집안에서
좀 칭찬받는 그런 네. 아이였어요. 뭐 네네. 공부 잘하고, 뭐 학교 걱정 안 시키고 잘 가고, 뭐 취직도 지가 하고 싶다는 일 그냥 바로 해서 잘 회사 다니고, 그냥 늘 뭐 그런 뭐 든든한 네. 아이 네. 정도로 네. 어른들한테 취급을 받다가 어느 순간 저의 지위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 넘으면서 그렇죠. 지금까지 책임감 있게 똑똑하게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살아왔던 집안의 자랑스러운 조카 뭐 이런 등급에서 갑자기 결혼 못하고 있는 노처녀 막 이렇게 막 좀 등급 하락이 되는 취급을 받으면서 너무 혼란이 오더라고요.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나이를 조금 더 먹었다는 이유로 나를 되게 이렇게 뭔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너무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게 가족들끼리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쵸. 하게 되는 대화라는 게 좀 소재가 그렇잖아요. 네. 뭐 언제 결혼하니 뭐 이런 거 툭툭 던지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 그냥 저랑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결혼의 여부를 놓고서 뭔가 되게 뭐 너무 콧대만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되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왜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나한테 와서 갑자기 돌을 던지지? 나는 가만히 있는 개구리인데 평화로운 개구리에게 왜 돌을 던지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챕터를 쓴 거예요. 내가 결혼 안 해봐서 아는데. 제가 지금 올해 몇 살이죠? 43살인가? 3 그렇네요. 네. 네, 이 40을 넘어가면 나이가 그렇게 한 살 한 살에 막 크게 연연해 하지 않게 되어서 나이를 맨날 까먹는데요. 43살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되게 괜찮아요. 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나쁜 일 생기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나이 먹어서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외로워질 거다, 뭐 고독해질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잘 살고 있고요. 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인 것 같아요. 네네. 내가 결혼 안 해봐서 아는데 네네. 라고 하는 챕터가. 그게 그러니까 다들 너무 어릴 때부터 결혼 안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 해도 괜찮다라는 그리고 워낙 유명하신 분께서 그렇게 말해주는 어떤 확실한 단어를 가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자들이 책을 살고 싶어요. 지금 17,000명 넘었네요. 하트는 7만 개가 네. 넘어가고 있는데 다들 와. 책은 읽으셨겠죠? 네. 혹시 아직 하트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8만 가볼까요? 네. 그리고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네, 지금 바로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미스터바우스에서는 초등학생도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댓글을 막 달고 계시는데 그럼요. 전 연령 독서 가능한 레벨입니다. 그 잠깐 언급했는데 어쨌거나 뭐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지점인데 여성들에게는 롤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상한 여자분들, 이제 상사분들은 더 부각되어 보이고. 근데 어쨌거나 두 분이 참 괜찮은 두 분이 이런 책을 써주셔서 후배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다른 여자들에게 가능성을 확 이렇게 제껴준 거죠. 혹시 책에는 안 쓰셨지만 후배 여성들 지금 이 방송을 되게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 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지? 왜 맞아요. 아무 데서도 보이지가 않지?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이 구체적인 예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거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곧잘 밀곤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겸손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겸손하지 말라고 하면 일단 약간 의아할 수 있죠.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겸손은 미덕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요, 겸손하고 있을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큰 소리를 내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회에는 그게 너무 들리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 너무 잘 됐던데요. 아, 이번에 그 건 너무 잘 해냈어요. 이런 칭찬을 받으면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저도 예전에는 그 겸손병이 있어가지고, 아유,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막 진짜. 손사래를 치곤 했었는데, 네네네. 아, 이게 이럴 일이 아니구나. 네. 내가 그것을 좀 더 고맙게 받아들이고, 잘했다는 칭찬을 동력 삼아가지고, 좀 더 잘해야겠구나.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겠구나라는 책임감 같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떤 30대? 아니, 연령대는 상관없어요. 여성들이 계시다면 더더욱 겸손하지 말고 아니에요 대신 고맙습니다를 연습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눈을 낮추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결혼 정년기에 대한 압박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자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은 네가 너무 눈이 높아서 그래, 네가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뭐 결혼 상대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커리어에 있어서건 뭐 아니면 학업에 있어서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라. 여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골똘하게 탐구하지 않으면 남들이 주입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뭐 남들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만족시키는 삶에 대해서 욕심내고 더 추구하고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책에 안 들어갔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운을 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토크를 다녀오신 분들도 두 분의 이 메시지는 다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운을 많이 내셨는지 86,000이 넘어갔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어컨 틀어가지고 처음에 추웠지만 너무 더워요. 땀이 더워지고 나네요. 있네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잠시 후부터는 올려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네.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네. 지금부터 슬슬 저희에게 이거 공식 더 질문 해야 듣고 돼요. 싶은 네네. 이야기들 지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놓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제가 이분들에게 직접 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었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희는 책에서 동네 가서 또 만나야죠. 네, 그렇죠.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을 두 분이 직접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다 그러셨을 것 같고. 저희 북토크 계속 이어지니까 많이 떠들게요. 아, 네, 많이들 오십시오. 네,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진짜 Q&A 시간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생중계 공식 질문입니다. 김하나, 황선우 작가에게 책이란? 저에게 책이라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영화라든가 음악, 미술처럼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도 책을 보고 좀 영감을 얻고 싶을 때도 책을 보고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그냥 문장을 리듬을 음미하고 싶을 때도 책을 읽고 좀 지식을 반경을 넓히는 것도 책이라고 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라고 생각하니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저에게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에게 책이란 여행 같아요. 우리가 현실에 붙들려서 어디도 가지 못하는 일상의 날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책을 펼쳐서 문장 몇 개만 읽어도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작가의 세상으로 훅 빨려드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가상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른 세상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여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올려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다음 책. 네.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두 분이 같이 또 책을 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시리즈로 나와야 된다. 아니면 이 책을 개정판을 내야 되는데 성경보다는 두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 네. 다음 책을 써야 됩니다. 네. 책까지는 뭐. 네. 저희가 일간지 인터뷰하다가 던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중에 하나 씨가 이제 좀 툭 지나가는 말처럼 던졌는데 그게 또 이야기가 이어져서 저희가 아마도 같이 내는 다음 책은 그걸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번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에도 저희가 각자 20년 동안 자기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40대가 되어도 여전히 자기 일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커리어에 대해서 노력하면서 찾아가고 유지하고 이런 노력들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40대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무래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아니면은 정말로 너무나 환경이 좋아서 크게 성공한 네. 그런 사람들의 되게 빛나는 이야기들. 그거는 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맞아요. 어떻게 나와 접점을 찾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이야기들만 볼 수 있는 와중에 너무 큰 성공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는 40대 여성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을 같이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시리즈로 내봐서 아는데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든 요일의 기록, 기록과 모든 모든 요일의 요일의 여행. 여행. 네. 훌륭한 책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와 여자 둘이 아, 일하고 있습니다는 정말 진짜. 판이하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네.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면은 네. 여성들만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그 시각에서 사실은 좀 더 역동적이고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중에서 최근에 그 행복은 빠다야라는 그 명언이죠. 명언이 명언입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네. 그 이후에 최근에 발견한 어떤 행복도 있으신지 두 분. 최근에 발견한 행복 많은데. 최근에 발견한 네. 행복은 저는 행복은 고양이 뱃살이라고 생각하고요. 집에서 고양이들 뱃살을 주물주물 하고 있으면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김하나 작가가 사실 집안에 어떤 물건을 새로 네. 들이고 그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리더 역할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집에 새로 들인 물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캣폴입니다. 그게 이제 천장과 바닥 사이에 이제 기둥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고양이들이 네네. 이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랑 이제 케이지 같은 게 설치가 되는 그런 네. 좀 꽤 커다란 네. 제품인데요. 이게 우리 고양이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해서 네. 본인이 다 조립을 해서 설치를 했고 지금 고양이들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고로라는 가장 큰 고양이가 이제 거기에 좀 이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케이지 이용을 안에 시작했어요. 들어가서 짜잔! 네, 이렇게 꼬리를 흔들흔들 살랑살랑 하면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때 돈은 이러라고 버는 거구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돈 벌고 쓰는 보람이 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하동의 쌍계사 심리 벚꽃길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국내 여행이라고 하는 게 네. 선우 씨는 전 세계를 막 출장을 다니고 네네. 여행도 다니고 저도 다른 나라를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국내 여행을 선우 씨보다 더 많이 한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될 때 사이사이에 국내 여행을 조금 같이 갔는데 참 부담이 없잖아요. 말도 다 통하고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국내 여행에서 우리는 행복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고요. 요새 네.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댓글에 막 제주도 와주세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봤는데 네네네. 저희가 5월 말에 국내 여행 겸 제주도 북토크 갑니까? 겸 해가지고 제주도를 갈 계획을 살살 짜고 있습니다. 네. 확정된 것도 있고요. 5월 말쯤에 갑니다. 좋네요. 네. 아니, 이게 저는 영문을 알 수 없는데 올라오는 질문 중에서 테니스를 시작했냐는 질문은 책에 그 얘기를 썼거든요. 저희가 그 망원 스포츠 클럽 챕터에 이제 둘이 같이 지내면서 이제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하나 씨도 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뭐 볼링을 친다거나 네. 수영장에 간다거나 자전거를 탄다는 뭐 그런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 씨가
좀 가르치는 재능이 뛰어나요. 정말 뛰어나시죠. 아시죠? 네. 정말 뛰어나시죠. 누가 선생님 제가- 집 딸 아니랄까봐. 철분한테 김민철 작가한테 스노우보드도 가르쳐줬어요. 맞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정말 잘 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몇 번 안 타봤는데 어찌 그렇게 다 용어를 잘 명칭부터 이게 가르쳐줘서. 이세돌 네. 기사가 바둑 두는 법을 잘 가르치는 게 아,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 거, 네. 항상 그 가르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재능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 잘하기도 좀 하죠. 못한다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합니다. 약간 저도 따라보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이 훤칠한 사람이 분명히 나를 뭔가 약간 따라보면서 얘기했어요. 네. 저도 이제 김하나 작가에게 수영을 배워서 음.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잘 알고 있죠. 근데 네네.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다들 뭔가 이거를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강습을 들으면 너무 좀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하니까 김하나에게 대표로? 테니스를 대표로 배우게 해서 친구들에게 가르치게 만들면 되겠다. 아.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또 약간 손목 발목이 약해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지금 이쪽 발목이 조금 안 좋아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낫고 나면은 네. 제가 대표로 가서 네네. 네, 그래서 배워보겠습니다. 테니스는 조만간 하고 싶은 로망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요가도 하시고 바쁘시니까 언젠가 꼭 네.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드라마가 된다면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 누가 여쭤보시래요. 마음대로 캐스팅해보세요. 어차피. 저희 가상 캐스팅 네.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제 역할은 하지원 씨였어요. 아, 네. 선우 씨 맞아. 역할이 누구였죠? 오나라 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어마마. 그때가 스카이캐슬 방영 직후여서 오나라 씨 너무 좋다. 저는 찬성이고요. 네. 옷도 되게 막 화려한 거 입고 아, 나올 때 맞아요. 그리고 너무 헤어스타일도 좋다. 네, 네. 좋아요. 오나라 씨. 좋네요. 저희는 그 캐스팅 찬성입니다. 네. 제가 하지원 씨랑 얼마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아, 테니스를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뭔가 그럼-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맞아 때가 들어가- 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드라마나 시트콤으로 만들면 좋겠다 또는 웹툰으로 저희를 그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저희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서들 주시는데 네. 정말 닮았어요. 네. 닮았는데 또 미화되어 있어서 저는 찬성입니다. 네, 겸손할 거 없으니까요. 네, 그럼요. 이거는 김하나 작가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황선우 작가님이 해주신 음식 중에서 네. 모든 게 맛있었겠지만, 네. 탑3를 꼽아달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네요. 아 이건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렵죠. 네, 어려운 것인데 네. 제가 탑 1은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네. 매번 바뀌어요. 네네네. 그럼요. 근데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서울식은 뽀얗게 하얗게 끓이는 건데 경상도식은 고춧가루를 빨갛게 넣어서. 네, 고춧가루를 넣어서 끓이는 게 있어요. 그게 작년에 해주셨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여름에 해주시는 냉국수 같은 게 있어요. 아. 국수가 아니라 냉우동. 네. 저는 근데 찬 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찬 면이면 일단 다 좋아해요. 분식집에서 먹어도 좋아하고 평양냉면도 맞아요. 좋아하고 다 네. 좋아하는데 그때 해주셨던 그 갑자기 음식 해주는 얘기하니까 존칭을 해주신 막 해주셨던. 이렇게. 김민철 작가님이 줬던 청귤을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제가 만- 청귤청을 네. 또 담궈드렸죠. 그랬더니 네. 그 기름과 청귤과 쯔유와 이런 거 넣어가지고 냉우동을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아. 맛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제가 저의 요리의 문제는 맛있다고 하는데 그걸 재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항상 늘 매번 그때 달라요. 기분에 따라 레시피가 바뀌고 되게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창조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네. 그럴 수 있죠. 창조 요리. 제가 그 냉우동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거 진짜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음식은 내가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너무 새로운데 맛의 균형이 완벽하고 훌륭해. 다시 한번 해줘. 그 맛이 안 났죠. 맞아. 맛이 안 났어. 그래서 아유 맛있다. 그래서 뭐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죠. 그럼요. 참 맛있었다. 그리고 그- 다시 만날 순 없지만. 완벽했던 냉우동은 점점 더 완벽의 세상으로 아, 그렇죠. 미화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야.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네. 한순간의 기억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 여름에 다시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네. 이제 탑3 이런 거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책을 추천해달라는 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인생의 책 한 권을 뽑아봐라. 허허. 라는 네. 네.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막 문득. 인생의 책 같은 거 저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잡지 기자를 오래 해서 항상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연예인들 정말 많이 만나시는데 누가 가장 멋있던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저는 늘 대답이 같았어요. 저는 이번 달에 만난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현명해. 현명합니다. 그냥 저는 책도 그렇게 아까 여행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인생 여행 막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나에게 새로운 감흥을 주는 시절의 여행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책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저는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네. 거기서 이제 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음 책을 읽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미셸 오바마의 비커밍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네. 저의 경우에는 인생 책을 꼽아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꼽았던 책은 제가 힘빼기의 기술에 언급한 적이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써주신 육아일기가 책으로 한 권 빅토리 있어요. 노트. 빅토리 제목도 노트. 빅토리 노트라고 쓰여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저의 이전 책 힘빼기의 기술을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한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나와 있고요. 네네. 그건 정말 좋잖아요. 그거 네. 진짜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육아 기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저도 제 네. 육아 기록 같지가 않고 그냥 별개로 네. 별개의 책으로서 네네. 정말 그 책을 좋아해요. 네. 진짜. 그리고 저희 둘에게 공통된 인생의 책이라면 바로 이 책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행이 정말 매끄러우신데요? 이거 큰 거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집에 네, 가져가세요. 이런 거 처음 봤잖아요. 고양이들이 다 긁어놓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저기를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떠들었네요. 너무 막 떠들어버렸네요. 네. 예,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8,000명이 지금 봐주시고 와, 계시고 지금 하트가 하트가 12만 12만 개 넘었네요. 네. 와. 진짜 네. 사랑을 뿜뿜 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벌써 마지막 한마디가 네, 됐나요? 네. 마지막 한마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게요. 나오는 대로 말을 하자면 저희가 처음에 약간 얼어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김민철 작가랑 저희 셋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원래 이러고 놀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런 그 가족의 아까 조립식 가족이라는 것도 네. 김민철 씨의 가족도 우리 가족도 느슨한 조립식 가족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우리 여자 둘만의 어떤 소속감이나 결속력을 자랑하고 싶다기보다는 이런 안정감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로 우리가 좀 더 가능성을 펼쳐 보일 수 있다. 뭐 가족과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걸로 계속 발목 잡히기보다는 새로운 상상력을 계속해서 더 넓혀가고 더 가능성을 더 크게 펼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 북토크라든가 책이라든가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댓글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는 같이 살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1인 가구 분들이라도 꼭 누구랑 같이 살지 않아도 주변의 친구들과 맞아요.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서 망원동이 너무 궁금하다. 뭐 그 동네가 뭐 찾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는 동네는 절대로 특별한 곳은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친구들이 멀지 않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면서 서로의 반려동물과 식물을 돌봐주는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관계라는 점이 그 특별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혼자 사시든 친구랑 사시든 결혼을 하셨든 그런 관계들 속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읽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화자찬. 자화자찬을 서로 퍼붓는 네. 사이입니다, 저희는. 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너무 금방이다. 그러니까요. 저 되게 떨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얘기 다 너무 할 얘기 많은데 중간에 끊는 기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네. 저희는 맥주를 마시면서 그래요.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네, 지금까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제가 진행을 하러 왔지만 실은 두 분이랑 대화를 재밌게 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네요. 어쨌거나 모두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뵈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지금 18,000명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